고금리 고물가 상황이 계속되면서 서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제도권에서 밀려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사례도 늘고 있는데요. 네, 금융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오늘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스튜디오에 모시고 자세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안녕하십니까?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요즘 빚을 못 갚는 취약계층이 늘고 있다는 소식을 저희도 몇 번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일단 금융위원회에서도 이런 취약계층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펴고 있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고물가 또 고금리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세 가지 방향으로 정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고금리가 높으니까 자금을 빌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싼 금리로 우리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한 총 10조 원 정도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고요. 또 이러한 제도 가운데서 소액 생계비 대출이라고 있는데 이런 제도도 보시면 이제 일반적으로 신용이 굉장히 안 좋거나 또 연체가 있어가지고 우리 그 일반적인 제도권에서 돈을 못 빌리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도 자금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예. 또 두 번째로 보시면은 우리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 우리 채무가 이제 굉장히 많아지는 분들이 많은데 채무 조정을 좀 해서 채무단을 경감시켜 주는 거. 또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그 대출만 해준다고 사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또 돈만 빌려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좀 경제적 재기나 자발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취업 지원 또 복지 지원 이런 부분과 좀 연결시켜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소액 생계비 대출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연체자나 무직자에게도 100만 원까지 소액을 빌려주는 제도인데 이게 작년 3월에 출시를 하고 1년 4개월 정도 지났거든요. 지금까지 상황 어떻습니까? 예, 저희 소액 생계비 대출은 말씀하셨듯이 서민들이 아주 긴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1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인데 작년 3월에 도입을 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저희가 50만 원, 100만 원이 소액이 없어가지고 급전이 필요해서 예. 빌릴 수가 없게 되면 잘못해서 불법 사금융 같은 데로 가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마련을 했고요. 그래서 소득이 없어도 또 연체가 되어도 이제 빌릴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올해 그 5월 말까지 18만 명 이상 네. 1,403억 원을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예. 계속 수요가 이제 진행이 되는 상황인데 최근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그 이용자분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개선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그 재원이 좀 한정적이어서 모든 분들이 일생에 한 번만 네. 이용을 하게 돼 있었는데 이제 횟수의 제한 없이 물론 이제 그 기존 대출을 갚은 경우에 한해서요. 그러니까 기존 대출을 갚은다면은 또 다시 빌려줄 수 있고 예. 이렇게 제도를 개선을 했습니다. 예. 말씀을 해주신 대로 계속해서 수요가 있고 또 도움받는 서민이 많다 보니 앞으로 이제 추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또 관심사인데요. 이 부분은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예, 그 저희 그 말씀하셨듯이 재원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현재까지는 우리 기부금, 금융회사 기부금 또 개인 기부금을 활용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요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이제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현재 계획으로는 이제 지금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 정부 예산도 신청을 한 상태고요. 그 외에 또 다각적으로 저희가 그 재원 마련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연체율 말씀하셨는데 사실 연체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다른 대출에 비해서 당연히 높은 거죠. 왜냐하면 다른 대출에 비해서 좀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신용이 낮은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안 갚을 확률이 더 높고요. 사실 연체율이 좀 높은 부분은 있는데 사실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은 좀 더 근본적으로 이분들의 재기와 재발을 좀 도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어려워서 좀 대출을 빌렸는데 이거를 저희가 이제 채무 조정도 좀 해주고 또 아까 비슷한 방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고용 지원도 해주고 예. 취업 지원도 해주고 또 복지 시스템 연결도 시켜주고 하다 보면은 좀 소득이 생기셔서 이분들이 직접 상환할 수가 있고 또 상환을 하다 보면 이제 연체율도 좀 떨어질 테고 그럼 재원도 좀 덜 필요할 테고 이런 방향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통신 채무 원금의 90%까지 감면할 수 있는 금융통신 통합 채무 조정도 앞서 발표가 됐습니다.
금융과 통신 채무를 결합을 하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생각한 부분이 저희가 이제 금융 채무가 있는데 예. 갚지 못한다면은 이분들이 통신 채무도 갚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가 금융 채무만 이제 해결을 해주다 보면은 통신 채무가 있는데 이걸 또 갚으려다 보면은 또 대출하시고 또 금융 채권 금융 채무 상환한 것도 잘 안 되고 또 불법 상용 갈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금융이랑 통신이랑 같이 통합해서 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예. 그다음 저희 통신 채무라는 게 사실 상당히 중요한, 상당히 저희 생활에 임팩트가 큰 부분입니다. 핸드폰 예를 저희가 이제 통신 채무를 연체를 해서 그러니까 핸드폰 요금을 안 내서 이제 연체가 되면은 또 우리 핸드폰이 정지가 됩니다. 예. 핸드폰이 정지가 되면은 사실 우리가 핸드폰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네. 뭐 금융도 할 수 있고 본인 인증도 하고 뭐 전화는 당연히 안 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취업을 하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취업을 하고 싶은데 핸드폰이 안 되면 연락도 안 되고 뭐 취업 정보도 얻을 수 없고요. 하다 보면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 우리 그 핸드폰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필수 수단이라는 게 이미 자리 잡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금융 채무와 또 통신 채무를 동시에 조정해 주시면서 이분들의 이제 경제적 재기를 또 도와드리고 또 이분들의 일상적인 뭐 편안한 생활로 돌아올 수 있게 그런 지원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정책의 취지와는 달리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대책도 있는 겁니까? 예, 저희가 일단 뭐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분들이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을 못하게 되면 얼마나 어렵게 되는지를 명확히 아실 테기 때문에 예. 일부러 연체를 해서 뭐 삭감을 받겠다고 뭐 우리 핸드폰이 정지되는 뭐 이런 사태는 일단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이다라는 게 첫 번째 측면이고 하지만 또 우려를 추가적으로 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중층적인 심사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먼저 재산이랑 뭐 소득이 충분한데 뭐 하려고 한다 그분들은 이제 다 제외를 할 거고요. 네. 일단 또 저희가 또 심사를 해서 고의 연체자가 있으면 또 제외를 할 거고요. 또 채권자가 사실은 통신업계이기 때문에 통신업계의 또 어떤 의견도 감안을 해서 우리 채무 조정 여부를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채무 조정 또 이후에 중요한 게 이분들이 이제 조정을 했지만 나머지 채무라도 이제 상환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추가적인 좀 보완 장치가 좀 있는 상태인데 채무 조정을 하는 후에 이제 성실히 갚은 경우에는 이제 한 3달만 갚으셔도 네. 우리 핸드폰을 이제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예. 근데 반면에 이제 감면을 해줬는데도 갚지 않는다. 아니면 그 3달 이상 뭐 연체가 된다 이렇게 되면은 원래 채무를 이제 다시 원래대로 다시 만들어서 좀 더 이 상환할 수 있는 어떤 상환할 수 있는 모티베이션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말씀 들어봤고요. 그리고 지난달 말에 서민금융 입다도 출시가 됐습니다. 아직은 익숙지 않은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뭐 탄생 배경과 또 서민금융 이용자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이 편리해지는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저희가 서민금융 입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입다라는 게 이제 주요 단어인데 예. 여기 한 2가지 정도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사실 서민 금융 상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우리 이 앱에 가면은 모든 상품이 다 들어 있다 해서 이제 있다라는 표현이 하나 들어가 네.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금융 상품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우리 고용제도 그다음에 복지제도 다 연결이 됩니다. 예. 이 앱에 들어가면은 그래서 모든 서민 제도를 이어준다 해서 또 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약을 하면은 모든 상품이 다 들어있고 금융 상품에 또 여러 가지 제도가 다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서민금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서민 지원의 종합 플랫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리해지는 거 말씀 또 드리면은 지금 2가지 말씀드렸는데 그 2가지 측면이 사실 제일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서민 상품이 굉장히 많은데 현재까지 총 72개입니다. 근데 72개인데 그 많은 상품을 어떤 게 가입 가능한지 어떤 요건인지 알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서민금융 있다 앱으로 들어가서 핸드폰으로 본인의 이제 정보 같은 걸 딱 넣으면은
한 번에 적합한 상품 딱 줍니다. 그래서 그 앱을 사용을 하면은 우리 조회부터 대출까지 한 번에 되는 아주 편리한 우리 플랫폼이고요. 그다음 이게 이제 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대면 측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여러 가지 제도를 이어준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에는 사실 이게 이어는 주더라도 센터에 방문해서 뭐 질문하고 하다 보면 이제 굉장히 본인 이제 일해야 되는데 가시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이건 지금 비대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앱만 활용하면은 모든 제도를 다 이어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좀 짧게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청년 도약 계좌가 출시된 지 1년이 되어 가는데 일각에서는 가입자 수가 늘지 않는다 이런 좀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는지 또 보완 대책은 있는지 짧게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저희 5월 말까지 131만 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131만 명이라는 게 사실 적은 숫자가 아니고요. 저희가 청년 도약까지 가입을 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가구 소득 요건, 개인 소득 요건 등등이 있는데 그런 가능한 분들이 600만 명입니다. 현재 600만 명인데 131만 명이 가입했다는 거는 가입 가능한 사람 중에 5명 중에 1명 이상이 이미 가입을 하고 있고요. 예. 사실 이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축하기 좀 불가능한 분들 계시는 것까지 감안을 하면은 사실 많은 분들이 이미 가입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최근 들어서 또 많이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가난한 청년들이 조금 더 가입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했는데 최근에 한 아이템 중에서는 우리 출산이나 결혼이 있는 경우에 그냥 목돈을 활용할 수 해지하고서 목돈을 활용할 수 있게 해지에도 페널티가 하나도 없습니다. 기존 네. 혜택을 전부 다 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 육아휴직 때나 군잔병 가입도 저희가 허용을 했습니다. 또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게 5년짜리인데 5년이 너무 길다는 의견이 있어서 3년만 가입을 하더라도 대부분의 아주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게 그런 제도를 좀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저희가 이제 청년 도약 계좌가 1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한 다다음 주 정도에 1주년 행사를 하는데 추가적으로 또 많은 추가적인 많은 보완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시고 서민 금융 정책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